21세기 행복의 조건은 멘탈 웰빙, 웰빙의 7가지 공식 그리고 행복의 9가지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달팽이를 키워보시거나 탄천에 아니면 공원에 죽은 달팽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우리 동네 경인천으로 산책을 나가면 달팽이들이 많이 죽어서 길바닥에 말라있는 모습을 봅니다. 죽은 달팽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죽어있는 달팽이들의 공통점은 몸을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껍데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달팽이는 느리게 이동하는 동물이고 점액을 촉촉하게 분비하면서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달팽이는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하여 먼 길을 갈 때 날씨가 덥거나 몸이 마르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보호하다가 다시 몸이 축축해지면 나와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팽이에게 그 껍데기는 아무리 귀찮고 하기 싫어도 항상 이고 다녀야 하는 안식처예요. 그 껍데기가 무겁다거나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버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면 달팽이는 오래가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달팽이에게 껍데기는 반드시 규칙적으로 들어가서 쉬고 몸을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야 하는 안식처이자 몸의 점액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예방하는 습관입니다. 점액이 잘 분비되어서 몸이 마르지 않으면 달팽이는 면도날 위도 기어갈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달팽이의 이러한 slow life habit, 즉 느린 삶의 습관을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신념, 가치관,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 오래 뿌리내린 유교 사상, 그리고 현대의 서양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어떻게 나를 안식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멘탈 웰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먼저 분석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한국 사회와 가족 관계에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안식과 웰비잉은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라도 무의식 가운데에 혼합된 어떠한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모든 인간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지역이나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종교적 뿌리를 추적해 보면 한국인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우랄 알타이어족이 약 5,000년 전에 한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한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조상 대대로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는데요. 삼신할머니한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원한을 가진 처녀 귀신이 복수한다는 것을 믿었고 꿈속에서 죽은 조상이 나타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한테 돈을 주고 구슬하면서 샤머니즘의 뿌리가 오래 아주 깊이 잠재된 민족입니다. 그렇게 샤머니즘 미신의 문화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때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유입되면서 더욱 전생 그리고 다음 생에 같은 미신을 믿어왔어요. 물론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도 많은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죠. 그래서 종교의 선택은 개인의 자유인 것 같지만 가족과 사회 문화의 영향을 통하여 샤머니즘의 신념이냐 아니면 건강한 종교적 신념이냐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한 종교는 그 사회에 안정을 주고 큰 힘이 되지만 미신적 샤머니즘 종교는 가정을 깨고 사회에 덕이 안 되는 이단 같은 집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죠. 미래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에게 기도하고 의존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종교의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유입된 외래 종교들로 인하여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와 혼합되어 이상한 종교의 양상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불교와 샤머니즘의 혼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불교 문화는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의 인생관과 행동 규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불교는 중국의 대승불교로서 개인의 해달과 더불어 중생의 구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불교는 윤회사상, 인과 업보의 사고방식, 자비사회의 정신, 개인적 수행 방법 등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적인 한국 불교는 불상 숭배를 비롯하여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천도제나 사찰마다 존재하는 삼신각에서 볼 수 있듯이 초자연적 존재에 의존하는 기복신앙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현상 역시 불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토착적인 샤머니즘과 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대의 한국 문화는 샤머니즘,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서구 문화가 공존하면서 갈등과 통합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와 중독의 사회적 이슈들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감정의 표현을 자제하는 억제적 문화이다. 이러한 문화에서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을 억제하도록 요구되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김중술과 업무강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로르샤흐 검사 반응은 대체로 감정 억압적 경향을 반영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채 가슴속에 담아두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과 우회적 표현 방식이 한국인의 이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야말로 짬뽕의 혼합된 한국 문화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치관, 사고방식, 정서반응, 행동 양식 등에 매일 무의식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국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고 친척과 가까운 이웃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마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민족은 집단주의적이고 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서양인들은 보편적으로 개인주의의 문화이기 때문에 남들이 뭘 하던 신경을 별로 쓰지 않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현대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도 직장에서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속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며 서로 말 못할 불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 기성세대의 권위적인 태도를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렇게 세대 차이로 인하여 조직에서도 충돌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은 가장 힘들게 됩니다. 열받고 화날 때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정서적 억압을 약화시키고 안 좋은 감정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 남성들은 이렇게 알코올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감정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서서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은 누구나 겪고
싶어 하지 않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참고 살고 표현을 잘 하지 않고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참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중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길면 약 100년을 살죠. 그러나 이 세월은 인류의 긴 역사에 비하면 그리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웰비잉의 열풍이 불었죠. 여러분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콘서트를 보고 좋은 곳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잠시 웰비잉과 힐링을 체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웰비잉의 정의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최근에 많은 정신과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세 가지 분야는 첫 번째, 삶의 질, quality of life. 두 번째,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세 번째, 행복, happiness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반면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무의식 감정의 세계에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행복과 성숙한 웰비잉과 성숙한 힐링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경험을 증가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공식을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멘탈 웰비잉을 위한 7가지 공식이고 두 번째는 삶의 만족을 위한 7가지 공식이고 세 번째는 행복을 위한 9가지 공식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트에 적어놓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과 환경을 바꿔야 하는지 생각하며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웰비잉에는 정신건강, 멘탈 헬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멘탈 웰비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선 멘탈 웰비잉을 잘 누리기 위한 7가지 공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며 다만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공헌하는 삶을 산다. 네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추구한다. 다섯 번째,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한다. 여섯 번째, 자기의 단점과 능력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일곱 번째,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며 작은 목적과 비전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7가지 공식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자신이 하는 일과 직업에 만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가족과 적절하게 소통이 잘 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고 세 번째, 혼자 있는 여가 시간을 반드시 가지며 명상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네 번째,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고 다섯 번째,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하고 여섯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곱 번째, 소속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3, 4가지 이상이 부정적인 상태라면 당신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행복의 공식에 대해서 연구한 윌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9가지 행복의 공식들을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이 건강하며 두 번째, 교육을 잘 받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세 번째, 낙천적이고 네 번째, 걱정이 없으며
5번째, 신앙과 종교를 가지고 있고, 6번째, 결혼한 사람이며, 7번째, 자기 자존감이 높고, 8번째, 직업 의욕이 강하고 열정이 있고, 9번째, 적절한 꿈과 포부를 지닌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특별히 부자이거나 지능이 높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조건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이고 낙천적이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공주병 또는 왕자병에 걸렸다고 흔히들 말하죠.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긍정적 환상, positive illusion을 지닌 사람이 더 행복하고 결국 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연봉이 높고 그러면 만족과 행복을 많이 느낄 거라고 믿으시죠? 그러나 정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신경증적 성향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겁니다. 멘탈 웰비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면에서 자꾸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샤머니즘 미신적 신념이 있는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멘탈 웰빙을 위한 7가지 공식, 삶의 만족을 위한 7가지 공식, 그리고 행복을 위한 9가지 공식을 적어놓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진정한 웰빙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